정체성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 조절계와 같아요. 자동으로 맞춰주는 온도 조절계가 내부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지금 바깥에는 아주 춥지만 실내 온도는 여전히 22도 정도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이미 조절된 내부의 온도를 바꿀 순 없어요. 당신의 정체성, 당신이 진실이라 믿는 스스로의 가치가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을 규정합니다. 자동 온도 조절계와 같죠. 그러니 외부에 무슨 일이 있든 밖이 너무 춥다면 히터를 틀어서 22도에 맞추면 되고, 만약에 밖이 너무 덥다면 온도를 내려서 22도에 맞추면 되는 거죠. 제 정체성은 22도이니까요. 외부의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닌 내부의 온도 조절계가 당신의 삶을 규정합니다. 모든 것을 정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가끔 인생이 잘 풀리고 돈도 잘 버는 때가 있지만 6개월 뒤 정신 차리고 나니 원하지 않던 과거로 다시 되돌아갈 때가 있죠. 온도를 조절해서 당신 스스로가 믿는 가치의 수준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을 정한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명성, 행복, 돈. 당신이 22도라면 결국 모두 22도에 맞춰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힘을 믿습니다. 저는 신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온도 조절기를 조절해서 재설정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만나고 싶어 한다던가 그 사람과 시간을 더 오랫동안 보내고 싶은 이유는 그 사람이 당신의 정체성의 온도 조절기를 재설정해 준다 믿거든요. 이게 저만의 방법입니다. 스스로 다짐한 것을 지키며 사람들을 저의 접근 범위에 추가하는 겁니다. 저의 온도 조절기를 맞춰줄 사람들을요. 돈을 떠나서 저는 아주 행복한 사람들을 내 곁에 두었습니다. 저의 행복도를 22도가 아닌 29도, 32도까지 올려주고 있거든요. 당신의 믿음을 높이고 싶나요? 영적이고 신뢰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보세요. 당신의 내부 조절기가 변합니다. 돈도 같아요. 몸이 매우 훌륭한 사람들을 곁에 두면 여러분도 언젠가 훌륭한 몸을 갖게 될 겁니다. 자신의 온도를 올려줄 사람들과의 접근성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온도 조절기를 꺼놓고 집 문과 창문을 열어놓으면 우리의 온도는 외부 온도를 따라갈 겁니다. 지금의 바깥은 엄청 춥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창문을 열어놓으면 내 방의 온도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온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외부의 온도가 내부의 온도를 조종하게 내버려두는 건 말이에요. 또한 이걸 확실히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걸 아는 이유는 잘못된 삶을 오래 살아서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방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접근성에 대해 사람들로부터 저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어요. 저보다 낮은 온도에 사는 사람들을 전혀 만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만날 수 있죠. 하지만 그들과의 접근성을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처럼 연을 끊을 수 없는 관계이지만 당신에게 도움이 안 되면서 기가 빨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당신 인생에 그 사람의 존재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그 접근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그들과 자주 소통하는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그것이 당신이 영향을 받는 통로이거든요. 저의 아이들을 예로 들어볼게요. 선생님들에 대해 걱정하죠? 어떤 선생님인지.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의 인성을 바로 잡아주니까요. 하지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제 아이들,
옆에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지? 내 아이 접근 범위에 누가 있을까? 바로 이런 걱정입니다. 인생은 짧은데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이들이 사실 당신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스님들과 같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이롭게도 그 주변에는 축복스럽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사는 이들을 둔 겁니다. 그들의 축복, 행복, 평화의 온도는 천장을 뚫고 나갈 만큼 높죠. 저는 지금 접근성을 형성하는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온도를 가진 사람들과 말이죠. 높은 온도를 가진 사람들과 접근하는 방법 중 첫 번째는 디지털 미디어입니다.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책, 듣고 있는 팟캐스트, 이게 여러분에게 엄청난 접근성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귀에 꽂혀 있거나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또한 이런 디지털 미디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방법으론 TV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건 제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에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접근성에 포함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말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의 인생에서 가장 도움된 장소 중 하나는 헬스장입니다.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서는 자신의 몸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성장과 접근성에도 신경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헬스장이 효과적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너무 큰 격차가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당신 곁에 둔다고 해도 당신의 온도 조절기를 높여줄 수 없어요. 만약 당신이 22도인데 다른 사람이 65도라면 서로의 진동은 너무나 다릅니다. 당신이 22도라면 25도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 곁에 항상 있을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 당신의 온도가 22도에서 25도로 올라갈 겁니다. 제가 하나 알아차린 것은 사람들은 자신이 행동한 이유를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모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코칭할 때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아주 보기 힘듭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을 때 제가 물어봅니다. 왜 이걸 원하죠? 라고 물어보면 행복해지고 싶거든요. 혹은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진심인지 의구심이 들어요. 무엇이 특정한 이유냐고요. 무엇이 당신을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특정한 이유냐고요. 저는 이것이 궁금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매우 건강한 몸을 가졌어요. 제가 매우 단련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엄청 게을러요. 하지만 저를 단련시킬 아주 거대하고 강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30살 때 심장 발작이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 의사를 만났죠. 그는 차트를 보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젊은이의 동맥이라는 게 안 믿긴 해요. 스캔 결과가 어떠냐고 물었고 설명을 해주셨죠. 그리곤 이랬습니다. 제이, 딸이 있나요? 저는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의사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려면 운동을 하셔야 할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딸의 결혼식에 당신의 자리에 당신이 아니라 다른 남자가 앉아 있을 겁니다. 라고요. 이해했나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기도 싫었고 운동도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밤에 힘들었어도 당장 그 다음날 아침에 헬스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저에게는 아주 특정한 이유가 저를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헬스장으로 발걸음 옮긴 이유가 특정하게 있었던 거죠. 저의 아주 특정한 이유가 저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게 아니면 안 했을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특정한 이유가 무엇이 있나요?
그것에 고정을 하고 행동한다면 당신의 목표에 도달할 겁니다.